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전일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 모두 꺾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AI 버블론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데이터였을까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보다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그 순환적 생태계 안에서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다시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12월 초반으로 다가온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금리 경로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도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내일 시장은 또 대규모 옵션 만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버무려지면서 시장이 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죠. 이 정도 실적이면 사실 시장이 올라줄 법도 한데 참 끝내 아쉬운 성과로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있을 테니까요. 과연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결국에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다우지수 0.8%,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 무려 낙폭이 1,100포인트 이상 밀렸고요. S&P 500 지수 1.5%의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가 2.1%의 하락입니다. 장중에 2% 이상 올랐던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장중의 변동폭만 4%포인트 이상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장중에 커다란 급락 반전의 폭을 보인 것은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날 기대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 장 초반까지 5% 이상 급등을 했다가 후반 들어서 2% 중반대까지 낙폭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켰던 주된 요인이었고요. 이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죠. 빅스가 장중에 20선에서 28선까지 단 2시간 만에 급등하는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빅스는 흔히 월가의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공포지표가 경계선을 넘기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주가의 드라마틱한 하락 반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지연됐던 9월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뒤늦게 발표됐는데요. 결과는 혼조입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좀 부정적이었죠. 4.4% 수준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뚜렷한 노동시장의 악화도 개선도 아닌 방향성이 부재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30%대 후반 정도로 현재 패드워치 툴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KKM 파이낸셜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열기가 식은 이유를 이렇게 낮아지는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 이상 오늘도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86,600달러대까지 현재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월가 IB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리포트를 새롭게 냈거든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이 코멘트들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JP 모건입니다. 블랙웰 모멘텀 지속에 따른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기적인 AI 지출 논쟁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단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실적이었다고 강조를 하고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AI 생태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에 215달러에서 이제는 250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드입니다. 보시면 indisputable product dominance라는 표현을 제목에 쓰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강조이고요. 새로운 목표가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27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PER을 25배로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모든 경쟁사들의 PER 범위가 11배에서 25배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전제하에 상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만큼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경쟁이 부재하다라는 점들을 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고밸류로 평가받기에 마땅하다, 정당화가 된다라는 진단을 베어드 측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조금 베어리시한 코멘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고평가 부담감과 관련된 코멘트, 픽테 자산운용의 의견인데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 단기 우려를 완화시켜준 것은 맞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AI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비가 언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우려 역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케캐피털 측에서는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면 왜 대금 회수가 더딘지 의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을 가늠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나 이 두 번째 부분을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목표가 변동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월가 IB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여기에 보여지는 것보다 한 3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에버코어 ISI 측에서 261에서 $352 지금 스트릿 하이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멜리우스가 $320 그리고 CT 측에서 $270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 목표가를 기준으로 최고가는 $352이고요. 중간값은 250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이 230 정도로 여전한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강력 매수 권고되고 있습니다. 총 4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 38명은 매수 의견, 1명이 매도 의견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 그러니까 평균값입니다. $255 여전히 4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을 단칼에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던 분위기를 환기시켜줬다는 데에는 크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이 훨씬 더 강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져가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급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가 2%대의 마이너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와 타이트하게 주가 연동성이 타이되어 있는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죠. AMD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7에서 10%대, 브로드컴이 2%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으로는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6% 안팎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도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6%대의 마이너스 흐름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나마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낙폭을 방어했던 종목은 바로 이쪽에 위치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앞서 이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 사실 미국 정말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들이 정말 누구나 방문하는 대형 할인마트이다 보니까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 혹은 지출 여력을 좀 엿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 심리가 악화된 건 분명하지만 오히려 저렴한 상품을 찾는 고객층들이 신규로 유입되면서 월마트의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5.8% YOY 기준 증가세를 나타내며 1,79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 역시 62센트, 7%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미국 안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4.5%, 예상됐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026년도 이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간밤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전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종전에 4.8%를 이 가이던스 상단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전 대비 높여 잡았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월 만에 다시금 그 가이던스를 최대 5.1% 증가까지 또 한 번 높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여파로 물가는 오르고 또 고용시장은 냉각되는 가운데 이전까지는 월마트를 찾지 않았던 고소득층 역시도 월마트를 방문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던 실적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의 주가는 6.5%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간밤에 눈에 띄었던 급등락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꼽아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에서도 여러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역시도 함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막판까지 전강 후약 장세를 그리면서 5%대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특히나 스트래티지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부담을 안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7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로빈후드, S&P 500 지수의 편입 종목이 되겠죠. 역시나 10% 가까운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서클인터넷, 코인베이스 등의 대표적인 관련 주식들 역시도 10%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종목인 리제너론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 망막 정맥 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치료제 아이리아 HD를 개발했고요. 미국 FDA가 치료제로서의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리제네론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의 OST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노래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레인보우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블 너머를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간밤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자, 지금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오라클의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가 장중에 어떻게 흐름을 나타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전일장에서 장 마감까지 주가 2%가량 차근차근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젠슨 헉 CEO가 어닝콜에서 등장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시연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과 함께 S&P 500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역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는 데이터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경로가 모호한 부분들까지 겹쳐지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부담이 되면서 시장은 이 버블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조금 경계감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오라클은 여러 기업들 가운데에서 AI 버블론의 좀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오라클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이 버블론을 언급할 때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대출 채권도 함께 언급이 됐었죠. 엔비디아가 순환적 생태계를 이용해서 오픈 AI라던가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언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AI 인프라 밸류체인 내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타격을 받으면서 이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난데없는 슬라이드를 탔던 간밤 뉴욕 증시, 빅스는 25선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금요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 금요일 시장에서 만기가 되는 만큼 이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면 시장이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금요일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 막판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도 최근에는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을 좀 들여다보죠. 깊어진 불신 그리고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AI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매도자로 좀 유명한 두 인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죠. 마이클 버리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전 사이언 자산운용 대표 창립자이자 지금 계속해서 AI 버블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코멘트를 내놨죠. 모든 관련 기업이 수익 인식 방식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오픈 AI, 엔트로픽 여러 기업들에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 받을 수 있을 건데 라는 질문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 상호 거래를 읽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AI 밸류체인 기업들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거래를 나타내고 있는 수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도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기업이 언제 돈을 회수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어닝콜에서는 AI 버블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마이클 버리가 제기했던 3년에서 4년 주기의 감가상각 주기 너무 길게 잡혀 있다라는 이 감가상각 주기에 대한 논란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A100이라는 이전에 출시됐던 칩이 여전히 현역으로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어닝콜에서 내놨는데요. 마이클 버리 3, 4년 전 칩이 여전히 완전 가동되는 것만으로 경제적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코멘트를 또 덧붙이면서 과연 마이클 버리가 예고했던 25일에 어떤 이야기를 추가로 전해줄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내용을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코멘트였습니다. 자, 카슨 블록은 머디워터스의 창립자인데요. 이 진흙탕물이라는 회사의 이름처럼 실제로 가치가 좀 없는 기업들의 공매도를 하면서 유명해진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빅테크에 대한 공매도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공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주요하게 AI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다만 공매도로 명성을 얻은 투자자인 만큼 AI 프리텐더, AI 기업인 척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나 소규모 종목을 타깃으로 공매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최근 매출액과 QOQ 성장률을 들여다보면 이번 분기의 성장세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중국 매출이 배제됐다라는 점은 물론 이전 분기에도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그를 배제하고서도 블랙웰의 램프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증명했던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25년 4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때 이후에도 이번 22%의 분기별 성장세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이 독보적 입지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채권 문제에 대한 해명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씻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 그림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콜 직후에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 저장해 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의 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어위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아이렌, 사이퍼마이닝, 네비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팜스 역시도 계속해서 AI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가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네오클라우드에 있어서는 앞으로 병목으로 지적했던 전력 인프라 확산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데이터 채굴 용량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